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금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 주가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종합 주가는 거의 1.7포인트. 물론 뭐 코스피 시가총액 약 20위 안에 들어있던 주가들만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오전에는 팔았고 걔는 사고, 오후에 갑작스럽게 갑자기 물량이 줄어듭니다. 외국인이 급매수세로 전환했고 투신도 그랬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에피시스템 이거 통신 쪽에 이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다니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오늘 4%는 올릴 이유가 없고, 원익이나 코미코 이거는 전자에 올라간 데다가 이 소부장은 올라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많이 본 것 같고, 4%에 4만 주 뭐 의미 없는 거. 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쏠렸죠. 그죠? 이게 아주 위험한 지금 시장의 형태입니다. 결코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시장의 형태.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 던지기, 예를 들어서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20종목 안에 들어있는 게 던지기 시작하면 바로 타 종목들이 내리꽂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코스피 1.68, 1.7포인트 올랐다고 이제부터 또 상승장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겠어요. 자, 참고하시고, 이제 두산인프라코 7,000원대 초반 계속 지켜만 주면 버티기죠. 그죠? 오늘도 61선 타치하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시 반등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하방 압력만 생기지 않는다면 아직 주봉과 월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따져보면 아직 거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중국, 역시 중국이죠. 오늘도 뭐 이상한 뭐 뉴스 이런 거 무시하세요.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 주식이 아닙니다. 관건은 중국의 코로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춘추 휴가들이 1월 1월 21일부터인가 20일부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최악도 없고 최상도 없는 2월 첫째 주까지. 그러고 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컨센서스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4Q 총결산에 나오겠죠. 뭐 그러면서 배당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서 반등을 시작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4월달까지 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 변동성에 단타를 치실 분도 괜찮고, 내려가면 쭈쭈이 하시고, 올라가면 손절하시도, 익절하셔도 되고, 그것도 골치 아프다면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 상 자체가 이 회사를 이 세력들이 던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던지는 상황이. 보시면 알겠지만 던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저도 뭐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제 시드의 55%가 지금 이 브라코에 들어가 있는데,
뭐 조금 제가 다른 쪽을 정리하게 되면은 또 내려왔다면 제가 좀 더 인프라코를 살 예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험이 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관망이에요 저도. 그러나 체크는 매일 체크는 필요한 종목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 변동성장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이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언제 돌변할 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연기금의 세력이 연기금이 거의 지금 지분 10% 아마 육박할 거예요. 이제 거의 연기금 아마 더 이상 10%에서 11% 사이 들어오면 스탑하지 싶습니다. 이제 연기금이 물량 조절하겠죠. 예, 그래서 기간만 조금만 기간이 또 한번 풀매수 들어와 준다면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주식은 아닙니다. 현재 내려갔다고 그래프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 상에 내려간다고 하방인가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량 털기예요. 물량 털기. 물량 털기입니다. 11월달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한 20% 털었어요. 20%. 이 정도 됐으면은 최소한 40% 지금의 턴 거야 배를 털어야지 하방입니다. 배를 털어야 하방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도 되고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선에서 이 라인에 60선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7,100원에서 7,600원 요 사이 치고받지 싶습니다. 그럼 2월 중순, 2월 첫째 주만 지나가면 그때부터 아마 상승 모멘트 밀리겠죠. 그때 되면은 일로 봤을 때는 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8,500원 요선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했던 8,700원 요선입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M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떻게 조금 올라왔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수급이지 저 어떤 강력한 매수 세력이 몰아붙여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수량을 봐도 그렇고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최소한 움직이고 하려 그러면 최소한 2, 300만 주 많게는 3, 400만 주씩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얘들도 간만. 근데 뭐 오늘도 뭐 보니까 이런 뭐 뉴스가 뜨는데 실은 제가 볼 땐 거의 라인이 잡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이게 지금 문정부 4년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업은행 이동걸 산행장 있을 때부터 매각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몇 년째냐면 거의 3년째입니다. 3년째. 만 2년이 넘었어요. 매각 이슈가. 그러면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 산업은행에서. 이쪽 저쪽 계속 쑤시고 다녔어요. 자기들은 비싸게 팔려고 했겠죠. 사는 사람은 급할 거 없으니까 계속 가격 경쟁했을 거고.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예? 검토 중이네. 이가 개뿔 떠듬는 소리고 이게 개소리고 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잖아요. 주식도 이슈에 팔아라고. 이제 시작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슈에 팔아라는 거 이슈가 이거 뭐 지금 이슈에 올라오는 거지 이슈가 된 건 아니니까 이런 연기를 피운다는 건 현재 다 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이에요. 지금 이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가격이 선반영된 겁니다. 그래 보시면 정확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번에도 배당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건 흠은 매각 이슈다. 거기에 첫 단계는 산행이 어떻게 놓을 건지,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러면 이제 매각이란 건 호재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외국인 투자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볼게요. 오늘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반 주주의 입장이 아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의 삼두마차 중에 가장 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각은 호재입니다. 그러나 안에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첫 번째, 이해들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과 해진공유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현재 작년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 운영, 투자할 건지. 그렇죠? 이것이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줘야 돼요. 누가 풀어주냐면 산업은에서 풀고 해진공은 입을 닫기로 했으니까 자기들 관여 안 하겠다 닫기로 했으니 산업은행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HMM을 인수하는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그거를 아마 지금 계속 트라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가 이 주가는 로켓탄이 될지 아니면 공포탄이 될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들 항상 하듯이 그러면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6월달 늦어도 7월달 안에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매각이 됩니다. 그렇죠? 실사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인수업체가 결정 나면 실사 들어가고, 실사하면 또 서러다. 결국 올해 하반기 다 보내야 돼요. 올해 상반기 때 결정이 나야 올해 하반기 되고, 올해 하반기가 돼야 내년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급해요. 정확할 겁니다. 제 생각에. 저는 제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해요. 단지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다 어떻게 심하게 보면 결정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주가가 얼마나 튈 건지지 주가가 얼마나 빠질 거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제 욕심도 그래요. 1번 전환사채를 어떻게 할 건지,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흠이 행사하도록 산업은행이 뒤에서 지도해가, 그래 되면 이거 주가 그냥 날아가는 거고, 아니면 그거조차를 어떻게 이 주가에 반영시켜 가지고 시장에 풀든가 어떻게 그거 되겠죠. 그죠? 아니면 옵션을 걸겠죠. 싸게 줄 테니까 10년간 풀지 마라. 그죠? 홀딩을 시켜주든가. 시중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전 뒤에 풀어라. 싸게 줄게. 주당 15,000원 하든가. 그래도 저거는 3배 장사니까 시중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시장 교란대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옵션을 걸겠죠. 아니면 현금 가지고 소각하든가, 매수해가지고 소각하든지, 블록딜을 해서 오전 동안 옵션을 걸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분명히. 이랬든 저랬든 시중에 안 나오면 당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회사 주식의 주가에는 영향 없어요. 어찌됐든 결정 나는 데에서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 발표에 컨센서스에서 또 배당
이야기에 매각에 그냥 지켜보자고요. 이왕 이제 저희들이 바랬던 작년 25,000원, 6,000원은 건너가면 물 건너갔다면 2차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가 우수한 회사, 올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는 누구도 몰라요. 점쟁이 같은 경우 저도 이 주식을 해가지고 수조를 벌였겠다.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물론 전반적인 경제 시황에 따라 타격은 있겠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 그게 너무 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 HMM이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와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우선순위로 해결되고 나가는지는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하나하나씩만 리치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배당을 주는 4월 30일. 그렇죠? 앞으로 이 이야기가 내일이라도 10% 이상 TV가 뭐 21,000원대로 올라탄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21,000원대 올라탄다면 그거는 각자의 주주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저는 어찌됐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23,000 이상은 가야지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어리석은 짓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이해가 못하겠는 게 이놈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제가 1년치를 훑어봐도 이게 지금 발화상 안 맞아요. 대차 상한과 대차 수량이 발화상 안 맞아요. 분명히 그 위법한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1년치를 쭉 훑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도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계산이. 그러면 도대체 몇 년치 이자를 쓰고 지금 4,400만 주 중에 도대체 이 올해 얼마를 갚았는데 거의 3천만 주 이상을 갚은 것 같은데도 아직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그죠? 이게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뭐, 물론 대처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이게 아마 반대로 됐다 그러면 그죠,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상하 쪽으로 가가서니 계속 상한다는 거는 매각 이슈에 따르는 아마 부담일 거예요. 공매도 애들 이슈에 따른 부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대주주도 공매를 치거든요. 대주주도 공매를 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상한 쪽에 걸렸으니까 그나마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호재죠. 호재를 생각하니까 일단 막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1.7% 올라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장주 2차 전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돈의 한국서 다 몰렸잖아요. 그죠? 다 몰려서 집중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다 몰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그리고 현재 자 보시면 오늘 19,250원 1차적으로 2,000원 위로 올라타야 돼요. 2,000원이 2만원 위. 이유 불문하고 12월 28일 수요일 그렇죠? 27일 권리라 했던 2만원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주가 회복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올라탔으면 좋겠네요. 일단 2만원 위로 올라타야지 거기서 다시 반등 12월 22일 목요일 요구원까지 다시 한번 2차 도약 여기서 행복 그 사이에 2주 하나씩 풀리면은
이래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내일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 애들이 몰려 들어와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몰려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몰려 들어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의미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반등 구간 바닥 다지고 여기서부터 끄집고 올라가기 시작하려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같이 가야 돼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같이 가야 돼요. 그건 모멘텀이 중국인데 중국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중국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지. 이 올라가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야겠어. 한쪽으로 쏠리겠어. 그리고 한 번 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주는 가능한 회피하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더 빠져야 됩니다. 이 1차 매수 구간이 35만에서 40만. 1차 매수 구간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안에만 들어와 주면은 빠지더라도 밑으로 빠지는 게 5% 10% 대신 앞으로 5, 6개월 뒤 올라가는 거는 20% 30%씩 올라가거든요. 예,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1차 매수 구간이 35만원 4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뭐 저희들 거는 뭐 제가 가격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이 배터리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 1차 매수 구간이 35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그 앞으로 10%더 빠질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 마찬가지고 이건 뭐 코스피 주가와 직격탄이기 때문에 이게 6만원을 떠보려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2350 앞으로 100포인트 더 올라가야 돼요. 100포인트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자,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은 약 강보합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게 또 미국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상당히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환율은 좀 안정적이니까 얘들도 근데 한 번은 지금 칠 것 같은데 그 타이밍도 예, 그게 미국제 나스닥이 맞습니다. 한 번은 칠 건데 얘들 한 번 치면은 한 주 계속 치버린다고. 그때 타이밍에 우리 정시도 반짝 한번 경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단타니까 그때 단타 타이밍으로 추천주는 있어요. 단타입니다. 단타. 아시아나고 일단 대한영어는 제끼입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지금 추석 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항공주, 단타 항공주. 네. 그거는 저도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조금 담아봤어요. 한 2,000주 정도 담아봤는데 700원에 담았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뭐 잠깐 오면 저는 바로 정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오르면 원익 QNC 바로 오른다고 바로 영장 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성공했네요. 8%도 마주카요. 일단 팔아야죠. 그죠? 수익 봤으면 이 시국에 8%의 수익이라면 저는 냉장에 그냥 일단 털고 나오겠습니다.
내일 1% 만약에 빠진다면 이거 3%에서 5% 빠져버려요. 그래 하시고 삼성중공업도 단타입니다. 단타 제가 단타를 하는 건 3%에서 5% 사이에요. 삼성중공업도 들어갔다가 오늘 나서면 괜찮았어요. 제가 5,910원 5,900원 무너지면 들어갈라 했어요. 제가 5,900원 무너졌을 때 한번 들어갈라 했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내가 아시아나항공을 갔었는데 요런 하루 이틀 사이에 단타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이슈도 없이 쉴 데 없이 저희들 산 주식은 안 오는데 종합 주가만 냅다 올라가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녁 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